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천공스승님의 법문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보니까 뭐 정치, 리더십, 지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새롭고 좀 흥미로운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념들이 좀 다르게 쓰이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좀 익숙한 단어들인데 이게 이런 뜻이었나? 하는 그런 지점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의 본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어요. 네네. 특히 기존 통념이랑은 좀 다른 정의들이 눈에 띄고요. 그렇죠. 그럼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치나 정치인 하면 보통 뭐 국회, 선거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 국회에서의 활동 이게 아니라 조직의 리더가 그러니까 수장이죠. 수장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세상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행위 자체 이걸 정치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 행위 자체요. 사람을 이끄는 행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뭐 기업 총수나 아니면 뭐 중소기업 대표님들 심지어는 작은 가게 사장님처럼요. 이렇게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분들이 진짜 정치인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에는 오히려 진짜 정치인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들어있는 건가요? 네, 자료에 보면 좀 직접적인 표현도 나와요. 국회에 있을 사람이 국회에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요. 어휴. 그러니까 현재 정치 시스템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그 리더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질량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질량이요? 물리 시간에 배우는 그거 말고?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재산이 많다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유능한 인재, 그러니까 자료 표현으로는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있느냐, 이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얼마나 이끄느냐, 그게 질량이다. 리더십을 보는 아주 새로운 촉도네요. 네네. 그리고 또 직접 공인하고 간접 공인 이런 구분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네. 그것도 좀 독특한데요. 기업 총수는 자영업자처럼 이제 스스로 조직을 딱 운영하면서 모든 책임을 직접 지는 사람. 이런 분들을 직접 공인이라고 하고요. 아하, 반면에 이제 월급을 받는 뭐 직장인이라든지 공무원, 군인 이런 분들은 조직에 속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간접 공인으로 구분합니다. 아, 책임의 소재가 좀 다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간접 공인들도 결국 언젠가는 이제 직접 공인으로서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직책이 기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스스로 서야 한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히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역할을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문제를 넘어서서 세계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가진 어떤 기술이나 역량,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걸 바탕으로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분쟁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와, 국제 분쟁 해결이요? 기업인이요? 네. 심지어 뭐 삼성하고 현대만 움직여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도울 수가 있어요. 같은 아주 구체적인 언급까지 나오죠.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단순히 뭐 기업 경영 잘해라 이걸 넘어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세계 정치인의 역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 진짜 보통의 능력이나 뭐 지식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또 특이해요. 비움을 통해서 얻는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내 것, 심지어는 내 생각까지도 전부 다 비워내야 그래야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고 설명을 해요. 내 생각까지도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똑똑함 있잖아요. 그걸 너무 내세우는 건 오히려 지혜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아, 자료에 보면 똑똑한 게 우리한테는 적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똑똑한 게 적이 될 수 있다. 정말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막 판단하기보다는 마음을 싹 비우고 상대방의 말이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
즉 지혜가 생긴다. 뭐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경청과 비움이 중요하군요. 결국 이런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법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식인이든 지도자든 아니면 뭐 평범한 사람이든 지금 이 시대에는 모두가 이 정법이라는 것을 좀 들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모두가요? 네.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경고도 하고요. 결국 겸허하게 듣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하긴 리더가 올바른 길을 가려면 그런 가르침이나 스승이 필요하다는 맥락하고도 좀 연결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정치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고 진짜 정치인은 어쩌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업과 같은 실질적인 조직의 리더들이다. 그리고 이 리더들은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네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단순한 똑똑함이 아니라 자신을 비움으로써 얻게 되는 지혜에서 나온다. 이런 흐름이었네요. 맞습니다. 정말 기존의 생각들을 좀 뒤집어 보게 만드는 그런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네, 리더십과 지혜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관점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좀 새로운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나 혹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과연 나의 똑똑함이 힘이 되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그 똑똑함이 오히려 지혜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